안녕하세요. 예사로운 IT입니다. 이제 곧 컴퓨터 CPU에서 또 하나의 혁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올해 7월 7일 출시될 AMD의 3세대 라이젠 CPU에 쏠려 있는데요. 이에 AMD 라이젠은 이번에 인텔 CPU의 성능보다 좋거나 혹은 비슷한 성능을 제공하면서 가격은 거의 35에서 50% 정도까지 훨씬 저렴한 CPU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CPU 제조 정밀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업계 최초 7나노 CPU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7나노가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동일한 성능에서는 7나노밀이 미세 공정으로 소비 전력이 훨씬 줄어들고 발열도 훨씬 적은 업계 최초이자 그리고 혁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7나노밀이 공정의 CPU를 선보이고 그 다음부터 또 바로 이제 더 정밀한 5나노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그걸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혁명이 시작된 거죠. 근데 우리 CPU의 대명사 인텔 진영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일단 쉽게 이야기하자면 공정이 정밀해질수록 뭐 성능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소비 전력이 줄어들어 발열에도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만 그 전에 뭐 인텔 CPU는 7나노는 고사하고 각종 보안 버그로 있던 성능까지 갉아먹는 보안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하면 뭐 기존 성능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최근 커다란 이슈가 된 5월달이죠. 제기된 이른바 좀비로드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보안 버그가 일반 사용자 입장인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성능 하락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최대 관심사인 인텔 CPU 보안 결함으로 인한 성능 저하 관련 이슈를 중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련 내용이 보이는데요. 좀비로드 어택이 뭐 2011년 이후에 생산된 인텔 CPU에 모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맥북과 대다수의 윈도우 PC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리눅스 서버들과 많은 크롬북들까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보안 버그는 심지어 클라우드에 있는 가상 머신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서버 업체나 그 클라우드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러나 AMD와 ARM 칩에게서는 아직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또 내용에 중요한 거를 또 하나 보면은 여기 이제 어떤 조치 사항들이 보이는데요. 인텔의 8세대와 그리고 9세대 CPU들은 이미 이 결함에서 보호되고 있고 향후 모든 인텔 CPU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보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결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인텔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러한 칩들이 여전히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봐야 될 사항은 어떤 조치를 바로 취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마디로 업데이트를 무조건 바로 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일단 인텔, 애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패치를 내놓았고 리눅스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관련 내용이 여기 이제 이렇게 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그 성능, 그 하락 이슈는 얼마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인텔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보안 패치 업데이트 적용 시 일단 소비자용 우리들이 보통 쓰는 그런 그 컴퓨터나 그런 기기들은 3%까지 하락을 하고,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서버들이겠죠. 이렇게 아마존이나 혹은 기타 여러 군데 업체들이 그 내부에서 사용하는 그 서버 기계들은 9%까지 성능 감소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크롬 OS 74에서 하이퍼 스레딩 기능을 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애플 측에서 약간 좀 흥미로운 좀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여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이번 결함에 철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하이퍼 스레딩 기능을 꺼야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스템 성능이 내부 테스트에 따르면 4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크죠. 자, 그럼 진짜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딴 데 기사가 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맥 성능이 40%까지 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이제 어떤 요번에 나온 그 좀비로드라고 하는 보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40%가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기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4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스 하드웨어에서 실제로 올려놓은 성능 관련한 기사인데요.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텔이 발표한 업데이트를 적용한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과 구글이 고객에게 하이퍼 스레딩 기능을 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텔은 뭐 사실 모든 사람이 다 하이퍼 스레딩 기능을 끌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그건 각 개인별로 보안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하는데 뭐 조금 사실 뭐 받아들이기가 뭐 경우에 따라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실제적인 그 테스트 자료인데요. 2019년 5월에 애플A의 내부적으로 실시된 멀티스레드 작업과 공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40%가량 하락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테스트 결과는 회사의 그 내부 테스트 시스템이고 실제적인 영향은 컴퓨터마다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럼 완벽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 몰려서 하이퍼 스레딩을 맥OS에서 어떻게 그러면 끄는지 그거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맥 컴퓨터를 켜거나 제시작 후 바로 커맨드 R 버튼을 누르거나 키보드에서 맥OS 복구 조합 키를 누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메뉴바에서 유틸리티스 메뉴로 가서 터미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터미널 프롬프트에서 아래의 두 개의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이렇게 치시고 엔터를 이렇게 각각 그 명령줄에 한 번씩 쳐주시면 그리고 다 끝내고 나서 애플 메뉴에서 다시 그 컴퓨터를 재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방금 보였던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한번 요거를 갖다가 직접 적용하실 일이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만 보면은 안 되니까요. 또 다른 근거 있는 자료를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은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8년도 이후에 제조된 칩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2011년이 아니고 그래서 요 내용을 잠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영향을 받는 프로세서 이번 그 보안 결함 좀비로드에 영향을 받는 그 CPU들을 말하는데요. 사실상 11년 전인 2008년에 발표된 네할렘 아키텍처를 채택한 인텔 CPU 이후 다음 칩들을 제외하고는 다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지 않는 CPU는 위스키 레이크 UTL 리프레시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위스키 레이크 데스크탑 그리고 아톰하고 나이스 아키텍처를 제외하고는 이 보안 버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그 내용이 근거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좀비로드라는 게 어떤 건지 저희는 뭐 유저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멜트다운과 스펙터는 프로세서 그 CPU에 저장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패스워드, 시크릿 키와 혹은 뭐 어카운트 토큰과 같은 기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유출한다는데 이번에 좀비로드라고 불리는 인텔 칩 공격은 해커들에게 어떤 해킹을 위한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 설계 결함을 이용하는 공격을 허용하게 해준다는 게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해커가 뭐 악의적인 코드를 삽입하지 않고서라도 그 설계 결함을 이용만 하면 그 공격이 허용이 된다는 말이겠죠. 인텔 측에서는 좀비로드는 4개의 버그들로 구성된다고 뭐 어떤 발견한 사람이 인텔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 그 내용들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뭐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의 컴퓨터들 여기서는 다시 2011년으로 기준으로 잡네요. 하여간 2011년 이후에 출시된 인텔 칩들이 대부분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번 그 좀비로드 어택에요. 자, 그럼 이제 뭐 진짜로 성능이 뭐 실제로 성능이 어느 정도 뭐 하락을 했는지 뭐 약간의 뭐 도표를 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뭐 스펙터하고 멜트다운 패치 이후에 성능이 안 좋아졌다. 뭐 좀비로드 당연히 적용하면 더 안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좋아지는지 그에 대한 뭐 측정을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려보시면은 자, 여기 그 테스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빨간색 막대로 되어 있는 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성능입니다. 그 다음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조치를 간단하게 취한 거고요. 뭐 업데이트나 패치를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완벽한 조치, 좀 그나마 확실하게 조치하고 싶다고 해서 하이퍼 스레딩 기능을 꺼놓은 경우는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성능 저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CPU별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놓은 거거든요. 6800K라고 되어 있는 인텔 CPU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200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보안 패치 같은 것들 뭐 적용했을 때는 168 정도까지 성능이 하락하네요. 그 다음에 하이퍼 스레딩까지 끄게 되면은 159까지 떨어집니다. 대충 이렇게 계산해보면 약 20% 정도의 하락이 보이네요. 모든 조치를 다 취했을 경우. 그 다음에 8700K라고 불리는 이 인텔 CPU, 아무런 조치를 안 했을 때 271, 중간 조치를 취했을 때 228, 그 다음에 모든 조치를 다 취했을 때는 204까지 떨어집니다. 대략 뭐 계산해보면 25% 정도? 지금 뭐 제가 계산기 두드리고 뭐 그럴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익스트림 CPU라고 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뭐 7980XE, 익스트림의 약자겠죠. 그 CPU 경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288, 그 다음에 뭐 중간 조치를 취했을 때 247, 그 다음에 모든 조치를 다 취했을 때 하이퍼 스레딩까지 껐을 때는 231까지 떨어집니다. 뭐 어쨌든 성능 하락폭이 이 정도로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그 경쟁 상대 라이젠 CPU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700X라고 하는 라이젠 2세대 CPU에서 보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219, 그 다음에 어떤 버그 패치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를 적용했을 때 떨어지는 성능은 213, 거의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스레드리퍼인가요? 2990WX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아무런 조치 안 했을 때 245, 보안 패치 적용 같은 거 했을 때 238, 사실상 하락이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이런 식으로 모든 조치를 취했을 때와 어떤 버그 패치를 적용한 라이젠과 인텔 CPU와의 어떤 성능 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적용하게 됐을 때.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1위가 스레드리퍼로 갔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인텔 CPU 7980이 두 번째로 랭크됐고, 세 번째가 2700X, 그 다음에 네 번째가 8700K,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68빵빵K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다시 재정렬이 됐다라는 얘기죠. 한번 위에 거하고 살짝 비교를 해보실까요? 요게 요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이젠의 성능이 그냥 뭐 사실상 안전 제자리에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제가 결론을 냈는지, 결론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텔 CPU가 예전에 성능 도표에서 보여주는 그런 성능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